나는 솔로 26기는 골드 특집입니다. 막차 특집 때보다도 결혼 시기가 더 늦어진, 거기에 능력을 갖춘 분들이 나왔기에 골드라는 타이틀이 붙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골드 타이틀과는 안 어울리게도 그 어느 때보다 사전 인터뷰에서 부모님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어떤 기수보다 나이가 가장 많은 출연자들일 텐데 아직도 엄마가 일반인을 싫어해서요 라는 말이 나오다니요. 심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문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방송 리뷰와 함께 심리학적으로 사람을 더 깊이 알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 심리챗의 골드 특집 첫 번째 리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어른이 된 출연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번 사전 인터뷰에서는 부모와 독립되지 않은 두 유형의 가족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영수님과 순자님 유형입니다. 부모의 자아도취적인 사랑과 소유적인 동일시가 보이는 유형입니다. 즉 자녀에 대해서 자신의 자랑을 넘어 트로피로 여기는 부모의 유형이고요. 자녀들 역시 그 역할 안에서 아직 독립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교수님인 영수님부터 볼게요. 삶이 계획대로 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자신의 의도대로 인생이 흐른다는 건 운도 잘 따라주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집중과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영수님의 삶에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게 지금 결혼인데요. 사전 인터뷰에서 결혼이 늦어진 이유로 부모님의 반대를 이야기하셨어요. 솔직하게 대답하신 거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하시는 게 맞는 건가? 오히려 앞으로 결혼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반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부모님이 상대의 학력을 보신 것 같다고 하셨죠. 결국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공부해서 교수가 되었는데 라는 이 자부심으로 영수님의 결혼 상대의 학벌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신 것 같은데요. 게다가 더 큰 핵심은 영수님은 그런 부모님을 설득할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헤어짐의 이유를 찾았다고 했죠. 물론 지금은 부모님의 반대가 문제되지 않을 거다라고 했지만 이 말에 아직 신뢰가 가진 않습니다. 영수님이 정말 부모님을 설득한다거나 자신의 주장대로 밀고 나갈 만큼 배짱이 두둑한 사람일까요? 영수님은 부모님을 꺾기보다 오히려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결함을 찾아냈던 사람이잖아요. 영수님이 처음 등장할 때 자막으로 불도저보다는 물도저라고 설명이 뜨더라고요. 전략가의 신중한 사랑이라고도 나왔는데 나는 솔로에서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자막이 이 사람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요약한 소개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자막으로 추측해봤을 때 영수님은 마음으로는 크게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만 고민하고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만 가려고 하다가 결국 제대로 된 어필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고 소가리만 하는 회피적인 스토리를 가져가는 건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이런 저희의 추측이 맞다면 과연 영수님이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심은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영수님이 지금 45세에 교수 11년 차라고 했으니 이른 나이에 교수로서의 삶을 시작했다고 보이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무척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자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자식의 삶을 부모 자신의 성공의 척도로 여기면서 부모의 트로피로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순자님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런 가정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쩌면 영수님보다도 더 자기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순자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수님은 최소한 이제는 내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써야겠다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부모님의 의견이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저항해서 자신의 삶을 쟁취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걸 인지한 거예요. 그런데 순자님은 아직 이러한 인지조차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순자님이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다고 하면서 전 남자친구가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엄마가 일반인을 안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실 때 저 말이 얼마나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말인지 알고 하는 걸까 싶었어요. 조금 더 노골적인 말로 결혼 상대로 전문직을 선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원이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어떤 바람이 아니라 내 딸한테 일반 회사원은 안 돼 라는 지나친 욕심입니다. 순자님이 자기의 성격을 내성적이라고 소개하셨는데 남자 출연자들과 눈도 잘 못 마주치고 하는 모습에서는 내성적이라는 설명이 맞을 수 있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영식님이 가방을 들어주고 에스코트 할 때 혼자서 쌩 하고 가버리는 모습은 당황스럽더라고요. 과연 단순히 순자님이 그 상황이 어색해서 고장이 나버린 건지 아니면 부모님의 지나친 과잉 보호에 자기도 모르게 사회성을 배우지 못한 자칭 공주가 되어버린 건지는 앞으로 회차에서 순자님 모습을 더 관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수님과 순자님의 부모님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식이 잘나 보이고 자랑스러운 건 좋습니다. 영수님도 순자님도 자기의 일적인 부분에서 성공을 이룬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두 분의 성공 뒤편에 부모님들의 엄청난 지지가 있었다는 게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꼭 그만큼의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떤 부모가 내 자녀보다 남의 자식이 더 소중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잘난 것만 주목해서 남의 자녀는 귀한 줄 모르고 내려치게 하는 게 그 부모님의 인격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자녀에 대한 보호나 애정은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더 넓게 확장되지 않은 어른인 거예요. 내 자녀가 이렇게 잘났는데 급이 안 맞는 결혼은 못 시킨다는 뜻이잖아요. 자녀의 결혼의 어떤 성패나 자녀의 행복의 기준을 부모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상당히 깊게 간섭하는 겁니다. 영수님, 순자님과는 또 다른 두 번째 부모 유형이 옥수님의 전 남자친구 부모 유형인데요. 옥수님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해보면 너무 가난한 전 남자친구였는데 아마 옥수님의 전 남자친구가 경제적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의존이 너무 컸는지 아들을 독립시키지 못하고 결혼을 반대한 사연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전형적인 역기능적 가족 구조인데요.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옥수님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한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면 상대방 가정이 마음도 가난한 가정일 수 있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영수님이나 순자님, 옥수님의 전 남자친구처럼 분화가 되지 않은 가정은 옥수님을 포함해서 그 상대방들이 그 당시 결혼하지 않고 헤어진 게 더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심리적인 이해도가 높은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위해 심리학적 설명을 더 드리자면 자아 분화라는 건 심리학적 가족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개인과 가족 사이에서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얼마나 가족과 나 자신을 분리해서 균형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건데 영수님과 순자님은 아직 자아 분화 수준이 많이 낮아 보입니다. 나이가 많고 직업적 성공을 이루어냈겠지만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의 결혼은 원가정에서 정서적 독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어떤 조건보다도 자기의 자아 분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분석해 보았습니다. 뭐 짧은 영상에서 모든 걸 유추할 순 없지만 두 출연자분들의 부모님도 나는 솔로를 모니터링 하시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지금 시점에 필요한 사랑과 지지는 무엇일까를 깨달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 골드 특집의 주인공은 현숙님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남자분들이 어떻게 현숙님을 쟁취할 것인가고 현숙님도 지금 첫눈에 호감인 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남성분은 누구일지가 더 관심이 가는데요. 아직 다른 스토리의 진행이 적기 때문에 우리 심리책 구독자분들을 위해 심리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런 심리학적 팁이 여러분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